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빙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야겠는데,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방식입니다. 제 개인의 이해에 따른 방식이고, 다른 또 빙의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해와 또 치료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숫자가 많거나 혹은 그 빙의체 자체의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빙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수는 뭐 한둘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통상 그게 뭐 셋 이상, 넷, 다섯 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고요. 들어올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였던 수가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들어오면 신체장기 특정 부분에 스며들듯이 뿌리를 내리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빙의체가 지니고 있는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통상 우린 죽고 나면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몸에 있던 질병도 역시 사라진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나 질병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병을 일으켰던 뭐 바이러스가 됐든 세균이 됐든 뭐 세포가 되었든 그런 것들도 역시 영혼의 일부분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억 속의 기억 혹은 기억 단위 안에 다른 어떤 기생적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은 귀신, 예를 들어서 암을 앓았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몸이 사라졌으니까 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암의 기억이 혹은 암세포의 어떤 특정한 그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을 때, 빙이 되었을 때 암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의는 크게 심리적 요인과 병리적 요인을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요, 빙의에 따른 심리적 요인은 알코올이나 알코올 중독, 우울, 자살 충동이 나타납니다. 알코올은 당연하게 이제 술 먹던 분들이 빙의가 되면 술을 과하게 먹는데, 이건 대부분 다 집안의 어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질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질은 그 사람의 선천적이거나 뭐 내재적인 유전자적인 어떤 요소를 뜻하고, 병은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어른들이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귀신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술귀신들은 죽어서도 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 몸에 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술 먹고 난 이후에는 그 조상령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조상령이 아니라 조상비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귀신은 단수로 다니지 않습니다. 복수로 다니고요. 그리고 몸 안에 하나가 들어있다면 몸 밖에 어떤 거소가 또 있습니다. 혹은 몸 밖에 있는, 그런
빙의 집단이, 예, 뭐 빙의 집단이 아니라 빙의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몸 밖에 있는 그 어떤 사후의 어떤 집단들이 몸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조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같은 경우에 특히 예,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울도 보통 한 5 정도 이상의 빙의체들이 있으면 우울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수가 많거나 혹은 자살을 했던 경우들. 그래서 보통 그 집안에 자살을 했던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밑에 자손들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뭐 자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죽음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깊게 각인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인 경우 자손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그리고 병으로서 병리적 요인, 질과 병으로서 어떤 요인들, 실제한 우리 그 질병 중에, 예, 우리가 암이나 신경근육계통의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암도 전이가 된다고? 예, 암이 그렇게 빙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이나 그 자식들의 암이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돌아가신 어른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몸에 와 있는지, 혹은 몸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근육계통 질병. 그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자손 사이에 굉장히 어떤 애틋한, 상호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어른이 가졌던 신체적인 질환, 예를 들어 소아마비를 앓았다든지, 뭐 교통사고에 따른, 혹은 뭐 그 외의 어떤 사고에 따른 신체적인 질환을 경험했을 경우, 자손에게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빙의가 어느 부분에 빙의 되느냐, 우리 몸 어느 부분에 빙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 쪽에 뭐 어떤 문제들, 생리통이라든지 뭐 하는 부분들이 또 빙의에 따라서 원인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역시 또 그런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를 합니다. 분리와 제거거든요. 뭐 굿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굿을 하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저는 굿하는 건 잘 모르고요. 분리와 제거인데, 분리는 우리 의식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동에 따른 차이를 이용합니다. 즉, 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파동보다 더 높은 파동으로, 그러니까 파동이 우리 몸의 파동이 더 둔하고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영혼의 파동은 우리 몸의 파동보다 좀 더 높거든요. 좀 더 높으니까 이제 몸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의 파동보다 더 높게 파동을 만들면 그 돌아가신 분과 여기 있는 자손 혹은 그 빙의된 분의 의식이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완과 집중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몸을 이완시키면서 파동을 좀 더 높게 만들고, 의식의 파동이죠. 몸과 의식을 분리하고, 그러면서 몸 안에 들어있는 그 빙의체를 찾아내는 과정 안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 혹은 뭐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그 빙의체들이 느껴지거나 혹은 그 빙의체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 움직입니다, 몸 안에서. 마치 스펀지처럼 몸 안에 스며들어 있다가 스펀지가 더, 더, 뭐, 더 뭐라고, 더 투명해진다? 더 가늘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빙의체에 스며있던 빙의들이 마치 스펀지에 스며있던 물과 같을 때 스펀지가 사라지고 나면 그 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통상은 우리 손톱 크기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지손톱 크기 정도만한 것이 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가 그것이 집중과 이완과 집중에 따라서 드러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는 루트도 있고요. 빠져나가는 형식에 따라서 또 그 빙의체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 혹은 혹은 이 빙의된 분의 특성 같은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완과 집중을 통해서 찾아내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제거되는 과정이 심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명상에도 그런 말들이 있고, 보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은 의식화되면 사라진다. 심리에서는 보통 무의식은 의식화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빙의치료 계통에서는 이걸 찾아내면, 즉 들키면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빙의치료의 핵심 요점은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빙의체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이후에 이완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빙의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방어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빙의체를 찾아내거나 빙의체를 치료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빙의치료는 결국에 그 심리적 요인과 병리적 요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심리적 요인과 병리적 요인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몸에서 찾아내서 분리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분리하는 방식으로서 신체 이완과 집중, 그 다음에 제거하는 방식은 결국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처럼 이 빙의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화시켜 놓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빙의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인은요. 첫째는 신체의 이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긍정적인 어떤 심리. 내가 부정적이면 빙의체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밝게, 그러니까 보살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hun백령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진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자서 그냥 몸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지만
몸 밖의 세계가 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이해를 하고 나면 사는 귀신과 죽은 귀신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몸이 있으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귀신이고 몸이 사라지고 나면 죽은 귀신이 될 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마음먹기 나름이야가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서 드러난 환영의 세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 마음이 빚어낸 환영이고 그 환영을 만들어낸 혹은 그 환영을 경험했던 모든 의식체들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나면 빙의에 대한 치료나 혹은 빙의에 따른 어떤 그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질병으로서의 빙의를 치료하는데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이 뜨는 기도는 유용합니다라고 절에서 말씀한다. 기도 중에 어떤 자꾸 이렇게 빙의가 되는 경우. 기도하면 당연히 이제 빙의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위험을 피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금 이 방법이에요. 이완과 집중,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부정적인 빙의체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빙의체를 넘어서면서 이완과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세계에 대한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내게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빙의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의 그 영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쉽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망자를 혼란한 어떤 마음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즉 천도에 대한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나와 내 조상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물론 이제 사후 개선이 더 강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인식들을 하다 보면 살아있는 이 생전의 어떤 의식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영향도 갖게 되니 수행에 있어서는 혹은 수행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수행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째 강의, 오늘은 빙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나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